어설픈 조언이나 뭐 간평에 연연하지 마시고 매일 글을 쓰되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루틴을 만들고 내 마음가짐을 고치고 멘탈리티를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. 네, 안녕하세요. 작가 친구들입니다. 한 작품 썼죠? 피디님도. 언제 썼어요? 그래도 꽤 됐네? 시간이. 그 한산이가 작가님 추천으로 썼죠. 그때 한산이가 작가님이 글 이렇게 막 봐주고 간평해주고 이랬으니까 그럴 사람이 아닌데? 오늘의 주제입니다. 이제 휘님한테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사실 어설픈 조언이나 간평은 글을 쓸 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. 내 이 글을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. 누굴 비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해봤어. 나도 처음에 업계에 들어와서 글을 쓸 때 글을 봐준다는 사람이 있었어요. 도움이 안 됐냐고 말하면 또 이상할 것 같아. 왜냐면 도움이 초반에는 되는 거 맞는 것 같아. 근데 이게 좀 쉽게 말해가지고 너무 한 사람한테 의지를 하잖아요. 글을 쓸 때. 그러면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생기는 이 빈틈에서 내가 패닉이 오더라고. 좀 힘들더라고. 그 사람이 뭐 꾸준히 계속 봐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처음부터 누군가한테 글을 보여줄 거면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. 이 사람이 없어도 난 내 글을 쓴다. 내가 뭘 쓰는지 잘 알고 있다. 이래야 되는데 조언이나 간평에 의지하면 조금 힘든 것 같다. 근데 왜 어설픈 조언이나 간평이 필요 없냐면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.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글을 썼는데 난 재밌게 썼어. 난 재밌게 썼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흐름에 맞춰서 누가 조언을 딱 해줬는데 안 좋은 점만 딱 집어서 얘기했어. 그 사람은 좋은 의미로 한 거야. 왜냐면 단점을 이렇게 좀 고쳐가지고 잘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안 좋은 얘기를 했어. 근데 이제 글을 써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내가 글을 딱 썼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글을 계속 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잖아. 의욕이 좀 많이 사라진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다음 말을 쓰기가 좀 싫어져. 그런 케이스가 몇 번 있어. 물론 그것도 이겨내가지고 막 단점을 수정하고 쓰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 또 할 말이 없긴 한데 아니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아. 봐주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글을 그만 쓰고 싶어. 다음 말은 못 쓰겠어. 뭐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.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칭찬을 줬어. 이건 좋은 거야. 칭찬을 받으면 좋아. 그래서 다음 화도 잘 나올 것 같고 더 재밌게 쓰고 싶어. 근데 예를 들어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제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. 근데 둘 다 없어도 사실은 원고를 쓰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. 조언에 관련돼서는. 그래서 오히려 나는 내가 오늘 글을 쓰고 내일부터는 글을 안 쓰거나 아니 뭐 한 달만 하는 일이 단기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글을 쓰는 것들이 연 단위로 글을 쓰거든요. 보통 생각을 해보시면은 주에 5개 연재를 하시면 1년에 52주죠. 52주니까 주에 5개니까 보통 250에 520, 260 하잖아요. 뭐 주말 휴가 뭐 가끔 글 막혀서 빠지고 이러면 사실 260개를 연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, 업계. 그러면은 1년에 260 하면은 요새 뭐 아무리 200화 완결, 뭐 250화 완결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거의 1년을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열심히 글을 한 작품을 계속 써야 되는데 그 짧은 간평이나 조언 하나에 흔들리게 되는 게 나는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조언이나 간평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.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인스타로 이렇게 메시지가 올 때도 있어요. DM이 글을 좀 봐달래. 다양합니다. 이제 그런 분들이 좀 10대인 분들도 있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마음 같아서야 한번 나도 보고 막 이렇게 막 다 그게 뭐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게 아니니까 다 정리해서 말씀 막 해주는 게 뭐 할 수도 있죠. 기분 내키면 해줄 수도 있지.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그게 엄청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. 예전에.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해보니까. 간평 한 번 받는 거는 한 번의 간평, 한 번의 조언이 의미가 없으면 그 한 번으로 잘 안 바뀌어요. 결국에는 자기가 직접 해보고 써봐야지 좀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간평을 받기를 원하고 조언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얻기 전에 내가 이걸 왜 필요한지 어떤 무엇을 할 때는 그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. 조언이나 간평이.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 칭찬을 받아야 돼요. 칭찬이 필요해. 그러면 칭찬해줄 사람들한테 칭찬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일화를 썼는데 내가 생각해도 어딘가 조금 부족하고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고 싶고 이 소재를 어떻게든 발전시켜서 쓰고 싶어. 그러면은 조금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글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간평이나 뭐 이런 피드백이나 이런 조언을 원하시는 분들은 누가 해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연연해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럴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. 지금 작가 친구들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이유 필요가 없을 거예요.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꾹 참고 원고를 좀 쓰세요. 몇 화 이상을. 10화, 20화, 30화를 써보시고 써보면서 배우는 게 한 번에 조언을 듣는 것보다 더 유익해요. 쓰면서 배우는 게. 하면서 배우는 게 제일 커요. 그걸 절대 잊지 마시고
원고를 그렇게 써보고 거기서 배운 점을 오히려 내가 스스로 녹여내보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, 특히나 저를 찾아서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글을 잘 쓰고 싶고 조금 더 괜찮은 글을 쓰고 싶고 더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보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다수에게 원고를 보여주는 걸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. 그리고 또 이게 왜 의미가 없냐면, 예를 들어 한 명한테 원고를 보여줘, 이 사람한테만 보여줘, 이 사람이 나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, 그럼 괜찮아. 오히려 이럴 때 간평이나 피드백이나 조언이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. 근데 이 사람한테도 보여줘, 이 사람한테도 보여줘, 이 사람한테도 보여주잖아요. 그러면 5명이 말이 다 달라요. 말이 다 다르면 결국에는 내가 뭘 써야 될지를 잊어버리거나 모르게 될 때가 많아요. 비슷한 케이스로 아는 분이 저한테 원고를 보내주고, 저는 그 원고를 읽었을 때 뭔가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재미가 너무 부족하고 앞부분이 너무 지루했어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또 다른 분한테 그 원고를 보여줬어요. 근데 그분은 또 그게 재밌다고 했대. 그걸 또 나한테 와서 굳이 얘기를 하더라고. 그 사람이 재밌다고 하더라고. 근데 저도 뭐 거기다 대고, 그럼 그 사람이랑 하세요,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,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. 아는 지인이 그냥 원고를 봐달라고 한 거예요.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, 뭐 주관적으로 보는 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. 근데 맨날 이 얘기를 해요. 피드백을 해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판단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주는 재미가 확실하다면 굳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원고를 썼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렇게 원고를 계속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, 지인 중에. 그냥 봐달라고. 기성 작가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포지셔닝인 분들이 있는데,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계속 이제 조언이나 뭐 피드백이나 간평이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도 맨날 얘기해드리는 게 비슷한 게 뭐냐면, 조언이나 간평보다는 오히려 꾸준히 써라, 꾸준히 써보고 그거를 시장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보고 나서,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라고 얘기를 하고, 그리고 5화나 6화까지 글을 봐준 친구들한테도 더 봐달라고 연락이 올 때도 있는데, 그때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. 내가 글을 봐주는 거 사실 해줄 수 있다, 나 어렵지 않다. 근데 내가 글을 봐주는 게 너한테 이득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왜냐면 나도 언젠가는 글을 그만 봐야 될 거고, 그리고 내가 힘들고 나도 감이 죽고 막 약간 컨디션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. 그럼 나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다른 사람이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. 글을 읽어서 평가를 내리거나 뭔가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나도 좀 안 좋은 쪽으로 시야가 돌아갈까 봐. 그러다 보면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인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뭐 그분이 지금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그냥 써라. 어쨌든 혼자 쓰는 거다. 근데 원고 좀 잘 안 나오긴 해. 한 달에 10개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썼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. 실제로 제가 글을 봐주고 피드백도 해주고 간평도 해주고 조언도 많이 해주는데, 오히려 그러니까 멘탈 쪽으로 잡아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같이 글 쓰는 런닝메이트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해보면 오히려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. 뭐 조언이나 간평,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어느 날 자기가 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되게 좋다, 형이랑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그런 게 좋다,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설픈 조언이나 간평을 위해서 뭐 저도 작가데미라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할 말은 아니긴 한데 간평 한 번을 위해서 뭘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조언, 간평, 피드백이 언제 필요하냐면 내가 좀 꾸준히 쓸 거고 계속 쓸 건데, 그거를 조금 더 내가 계속 발전시켜가면서 할 건데, 그거를 누군가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감각적으로 이걸 좀 봐줘, 이런 류의 차이가 있겠죠.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순간은 내가 이제 해보고 실패하고 이랬을 때, 실패를 했는데 내 문제를 인지를 했지만 고쳐나가는 방법이 좀 어려울 때, 그럴 때 한 작품을 갖고 둘이 같이 골몰해서 소재도 짜보고 원고도 같이 계속 얘기해가면서 내용도 같이 막 얘기를 해보고, 이런 경험들이 저는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. 실제로 저는 제가 지금 작품이 조금 잘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계속 옆에서 글을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래서 어설픈 조언이나 간평, 그러니까 어설픈이라는 얘기가 붙은 이유가 이거죠. 그러니까 익명에게 기대거나 아니면은 모르는 타인에게 기대거나 이래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스스로 의욕을 깎아먹지 마세요.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을 때 계속 글을 쓰시고, 그리고 굳이 조언이나 간평을 받으실 거면 친구 중에 이렇게 칭찬만 잘하는 친구들 있어요. 하나 잡아오세요. 그리고 커피 한 잔씩 사주면서 그냥 계속 그 칭찬 보수로 만들어. 그게 제일 좋아. 사실.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 어설픈 조언이나 뭐 간평에 연연하지 마시고 매일 글을 쓸 때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루틴을 만들고 내 마음가짐을 고치고 멘탈리티를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, 간평보다.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장점을 살리는 게 훨씬 유리한데 단점을 깎아내려서 글을 성공시키는 거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, 여러분. 이 좀 성공하신 분들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어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.
여러분들도 이제 어설픈 조언이나 그런 거를 좀 기피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방송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찍는데, 한 달에 한 번, 두 달에 한 번 정도 찍는데 할 때마다 까먹는 게 이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